대한민국에서 독도와 함께 일출을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곳, 바로 울릉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첫 해돋이를 보기 위해 울릉도를 찾는데요. 아름다운 성인복의 일출과 저동항에서의 특별한 새해맞이까지 울릉도의 새해 풍경을 VJ 카메라가 담아봤습니다. 쉽게 갈 수 없기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섬이 있다. 바로 태초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울릉도. 가는 곳마다 생명력 넘치는 경치들이 반기는데 2016년 새해 동해의 힘찬 기운을 받기 위해서 울릉도를 찾았다. 최고다 죽인다. 희망이 벅차오릅니다. 새해의 좋은 기운 받으러 지금 울릉도로 떠나본다. 포항에 위치한 여객선 터미널. 좋은 날씨에도 울릉도로 가기 위한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울릉도에 갈 수 있다는데 추위가 대수가시오. 벌써부터 그 각오 대단하다. 새해 좋은 기운을 받으러 울릉도로 갑니다.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해가 가장 빨리 뜨는 울릉도에서 해를 보고 싶어서 울릉도로 가고 있습니다. 울릉도야, 내가 간다. 매년 겨울이면 파도가 높아 여객선이 자주 결항됐던 울릉도. 이번 겨울엔 이례적으로 날씨가 좋아 울릉도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을 순 없다. 그런데 설렘도 잠시. 누가 울릉도 가는 길 아니랄까봐 울렁울렁내는 여객선이다. 멀미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참아야지 어쩌겠습니까. 가야 되는데 육지까지 가야 돼. 너무 좋으니까 참고 새해 맞으러 가야죠. 거친 파도도 그들을 막을 수는 없다. 포항에서 200km를 넘게 백길을 달린 끝에 손에 닿을 듯 가까워진 울릉도. 드디어 보인다 보여. 4시간 동안의 사투 끝에 울릉도에 발을 딛는 이 기분. 지독한 배멀미를 견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특권이다. 울릉도에 내가 왔다. 처음으로 왔는데 미루도 왔는데 진짜 오기 잘했네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배 타고 올 동안 멀미도 많이 나고 했는데 멀미를 참고 가니까 왔습니다. 울릉도 화이팅! 가는 곳마다 그림 같은 전망이 펼쳐져 있으니 지체할 시간이 없다. 도동항에서 저동 촛대 바위까지 총 2.6km의 길로 이루어진 해안 산책로. 울릉도를 대표하는 산책 코스로 유명한데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섬과 바다 사이로 보는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고 배를 타고 오느라 힘들었을 속까지 달래준다. 절벽도 멋있고 이런 산책도 최고예요. 시원하고요. 바닷바람이 너무 좋습니다. 허연 바다의 아름다움을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기본이요. 기암절벽까지 어우러져 있으니 이곳이 천국이로구나. 울릉도에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마저 순수해진다. 아우. 도심 속에는 이런 환경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울릉도 와서 이렇게 멋진 바다도 보고 산도 보니까 정말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울릉도의 새 기운 듬뿍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이곳이 어딘가 했더니 정상에서 울릉도의 길을 받는다. 케이블카 타고 전망대에 올라가는 짜릿한 기분에 기대감은 더해가고. 올라가면 정말 울릉도의 아름다운 광경이 쫙 펼쳐지는 게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 동안에도 지루할 틈이 없다. 높아질수록 하늘에서 울릉도를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어 눈을 뗄 수가 없는데 순식간에 도착한 전망대.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왕복거리고 고지가 멀지 않았다. 사람들의 걸음이 빨라지고. 좋다. 짱 좋다. 우와. 울릉도 그 절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가까이서 봤을 때의 아름다움과는 또 다른 웅장함을 느낄 수 있으니 이 거대한 차이를 어찌 눈으로만 남을 수 있겠는가? 사진으로 남기려는 손길이 바빠진다. 착각! 경치를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좋은 기운을 받고 갑니다. 바로 눈앞에 펼쳐진 산은 물론이고 저 멀리 바다의 기운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다는 전망대. 이 기사를 몰아서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다. 전망대 바로 아래 위치한 복권방. 좋은 기운을 받고 내려온 여행객들의 필수 코스라 하는데 복권의 새해의 행운을 빌어본다. 뭐 하시는 거예요? 로또 긁고 있어요. 울릉도 길을 받아 로또 안 내면 로또. 사람들이 믿는 울릉도의 기운 때문일까요?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도 있단다. 여기는 좋은 기운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2등이 3번이나 나왔었어요. 3번 관광 오셔가지고
꼭 먹고 알 먹고죠. 좋은 복권으로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길을 받아가지고 예, 당첨되세요. 좋은 데 와가지고 사는 거예요. 당연히 당첨되지 1등 걸릴 건데요. 자, 1등 걸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1등 걸리면 연락하세요. 술 사줄게요. 새해 꼭 당첨될 거야. 기 받아가지고. 울릉도에서 빼놓으면 섭섭한 곳이 있으니 바로 울릉도의 타설 지역으로 유명한 나리분지. 서먹히 내린 눈을 감상할 새 없이 눈싸움이 시작됐다. 이제 전쟁입니다. 체면은 넣어두시라. 누가 먼저 날 것도 없이 동시에 눈싸움을 시작하는데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간시라. 오랜만에 해보는데 진짜 재밌네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눈이 내리는데 빠지면 섭섭한 눈썰매. 자연이 만들어준 천연 놀이터에서 오늘 뭘 없이 즐긴다. 안녕.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10년은 젊어졌어요. 눈싸움도 하고 눈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 스트레스 받았던 거 묵은 때가 싹 풀리는 것 같아요. 기분이 아주 업그레이드됐어요. 여행객들이 울릉도에서 새해 분위기에 들떠있는 동안 새해에도 변함없이 밤새 오징어 잡이를 마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어제 1시에 나가서 야간 작업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들어오는 길입니다. 15시간 넘게 바닷바람과 싸우며 잡아온 오징어. 저동항 앞에 마련된 위판장에서 바로 손질이 이루어진다는데 쉴 틈이 없다. 이렇게 오징어 작업을 빨리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오징어는 빨리빨리 해야 생생하게 안 상하고 생생하게 올라가요. 우선 오징어의 배를 갈라서 몸통과 내장을 나눠주는데 오징어 몸통은 마른 오징어로 내장은 음식의 재료로 쓰인다. 울릉도 아낙네들은 수십 년째 오징어 손질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힘들지? 힘들어도 울릉도는 안 하고는 안 돼. 우리가 일 안 해주면은 건조가 안 되잖아. 손질이 끝난 오징어가 도착한 곳은 바로 덕장. 겨울엔 밤낮으로 닷새 동안 꼬박 말려야 한다는 오징어. 울릉도표 마른 오징어가 유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선인봉에서 바람이 일로 내려와요. 근데 그 바람하고 또 이제 바다에서 바닷바람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 또 태양열. 그래서 울릉도 오징어가 짜지 않고 맛이 있어요. 때묻지 않은 재연과 정성스러운 사람의 손길로 만들어지는 울릉도 오징어. 역시 전국에서 사랑받는 울릉도의 효자 품목답다. 그런가 하면 울릉도 현지에 와야만 즐길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데 아니 뭔데 그래요? 예?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은 벌써 먹고 있구만요. 울릉도에서 이거 꼭 먹어봐야 된대요. 울릉도의 별미락하는 그 음식의 재료는 바로 오징어 내장. 오징어 내장을 이용해 음식을 할 수 있는 곳은 울릉도뿐. 그 이유가 있다 하네요. 들어봅시다. 울릉도에서만 끓일 수 있는 거예요. 오징어가 죽으면 내장이 사라져버려요. 얘가 승질이 급해서. 근데 울릉도에서는 싱싱한데 오징어하고 내장을 이렇게 분리해서 가지고 오죠. 싱싱한 오징어 내장에 호박과 양파 등 다진 채소를 더해주고 햄배기로 맛을 낸 육수를 부어주는데 마지막으로 고춧가루까지 요렇게럼 더해주면 시원함과 칼칼함의 일품인 오징어 내장탕 드시겠다. 보통 내장은 오래 끓여 깊은 맛이 나잖아요. 근데 요 내장은 5분에서 10분만 끓여서 나가면 맛있어요. 내장탕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오징어 내장탕은 짧은 시간 동안 금방 끓여내기 때문에 오돌오돌한 내장의 식감이 일품이라 하는데 아이고 힘들게 이거 울릉도까지 가서 이거 한 그릇 못 먹고 오면은 진짜 서운하겠어요. 에? 억수로. 예부터 뱃사람들이 오징어를 갓 잡아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먹었다던 보양식 바로 오징어 내장탕 되시겠다. 겨울 날씨에 한 그릇 뚝딱하면 올해도 거뜬하겠다. 맞좋아요? 시원하고 담백하고 또 식감이 부드럽고 씹히는 맛이 너무 좋아요. 2016년도에는 정말 건강해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2015년의 마지막 해가 저물고 새해의 아침은 아직인데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 울릉도의 가장 높은 봉우리 성인봉을 오르는 이들이 나타났다.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새벽이지만 의미 있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16년도에 이제 새해가 뜨는 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새해 기운을 받기 위해 일찍부터 산행을 재촉한 것. 새벽 산행을 위한 철저한 안전 장비는 기본.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어본다. 산세는 점점 가팔라지고 가도가도 보이지 않는 정상.
3시간을 쉬지 않고 올라간 끝에 정상이다. 드디어 도착한 해발 984m의 성인봉. 그 기운이 여기까지 전해진다. 아, 바람도 뭐 춥지도 안 하고 천국입니다. 정말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네요. 나쁠 때가 많은데 오늘은 지금 뭐 바람도 조용하고 아마 일출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대가 됩니다. 1년 중 성인봉에서 제대로 된 일출을 보는 건 열흘 정도라고 하는데 새해 첫날 과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이때 여기 올라온다. 울릉도에서 일출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성인봉. 어둠을 헤치고 올라온 사람들에게 보답하듯 붉게 빛난다. 고대하던 새해 첫날의 일출, 그 자태를 오롯이 느껴본다. 좋다! 최고다, 죽인다. 예, 가슴이 벅찹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신년 새해 기운 받아서 올해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2016년 첫 기운 가득 받으세요. 천일출이 떠오르고 산에 오른 산악회원들이 바빠진다. 응? 이거 뭐 돼지머리? 그것도 모자라서 눈 위에 각종 음식이 차려지는데 매년 1월 1일마다 산에 올라가지고 시산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43년째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시산제를 위해 음식을 힘들게 정상까지 들고 왔다. 우리 하나 잘 부탁합니다. 매년 새해에 지내는 시산제, 춥고 고생스럽지만 성인봉을 찾는 이들의 안녕을 위해서란다. 2016년도에는 그 선인봉을 찾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안전한 산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은 시각 저동항의 촛대 바위에도 2016년 첫 해가 떴는데 해돋이를 보고 온 사람들의 줄이 끝없이 이어진다. 무슨 일인지 저동항 위판장이 인산이네. 아니 뭔 좋은 일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인 거요? 에? 우리 저동항에서는 매년 그 1월 1일 날 이 떡국을 이렇게 다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공감을 같이 합니다. 새해 아침 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떡국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곳 울릉도만의 새해맞이 풍경. 준비한 떡국만 무려 500인물이 넘는다고 하니 마음까지 풍성해지는데 벌써 10년째 마을 사람들과 여행객들이 새해를 같이 맞이하고 있다. 일출도 보고 다 같이 떡국도 먹고 원래는 대박입니다. 저동항의 촛대 바위에서 해를 보며 소원을 비는 사람들, 새해를 반갑게 맞이하며 함께 외쳐본다. 원숭이야 없어와. 새해 소망을 담고 올라가는 풍선, 2016년에 이루고 싶은 소원 있으십니까? 올해 한 해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만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금년 새해는 뭔가 잘 될 것 같고 우리 가족 건강하고 우리 아들 딸 잘 될 것 같습니다. 희망이 벅차오릅니다. 2016 행복하세요. 새해의 힘찬 기운으로 2016년을 맞이한 울릉도. 이 좋은 기운을 받아 새해엔 바라는 소망을 이루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본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한을 지나고 전국이 영하의 날씨인데요. 이런 한겨울 날씨에도 1년 내내 반팔과 반바지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추위를 모르는 남자 박경동 씨를 VJ 카메라가 만나봤습니다. 한겨울 추위도 전혀 문제없다. 매서운 동양군 앞에 도전장을 내민 남자. 살을 베는 칼바람도 그 앞에선 봄바람이 든다. 추위를 모르는 남자 아이스맨입니다. 얼음보다 더욱 차가운 강철 몸의 사나이 아이스맨 박경동 씨를 만나본다. 겨울 하면 떠오르는 장소 스키장. 본격적인 겨울을 맞이해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이곳에서 특이한 모습으로 스키를 타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딱 봐도 수상한 차림. 서른을 넘이는 그의 복장은 반팔에 반바지. 지금 분명 한겨울을 맞는데 이래도 되는 것이오? 왜 저러시는 거예요? 혹시 저래도 괜찮아요? 시원한 옷차림부터 몸 개그까지 스키장에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감을 뽐내는 주인공 박경동 씨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것은 당연지사. 특이한 모습에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반팔 차림에 자꾸 넘어지는 남자가 걱정스럽기만 한데. 아저씨 안 추워요? 아니요. 따뜻한데? 엄청 추울 것 같아요. 어떻게 스키장에서 반바지를 입어요?
사람들의 시선 한 몸에 받으며 당당히 눈밭을 걸어오는 경동씨. 서린 같아요, 서린. 안 추우세요? 따뜻한데요? 한 번만. 혈기왕성한 20대 청년들도 엄도조차 내지 못할 모습. 정말 이상은 없는 것인지 이리저리 살펴보지만 보면 볼수록 놀랍고 또 놀랍다. 오, 닭다리 안 돋았어. 오. 반팔 반바지 입고 겨울에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절대 못 해요. 아니에요. 한번 무리예요, 무리. 저희는 이 패딩을 입고 따뜻함을 즐길게요. 잠깐 쉬는 시간 어디론가 향하는데 스키장에서 먹으면 더욱 맛있는 뜨끈한 간식들. 아이 추위를 못 느낀다고 하더니 내심 춥긴 추웠나 봐요. 여기 혹시 아이스크림 파나요, 어머니? 딴 데서 갔어야 돼요. 눈밭에서 고르는 것까지 모자라 아이스크림까지? 아이 먹을 거 많은데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와서 아이스크림을 꼭 먹어야 해요? 목이 좀 갈증나고 그래가지고 시원한 뭔가가 필요해서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반가운 아이스크림.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맛. 어따 힘이 솟는다. 힘이 솟아. 스키를 잘 타지 못하는데도 그가 스키장을 찾는 이유 바로 눈이 있기 때문. 시원한 눈을 비비는 것도 모자라 온몸으로 구르기까지. 서론이 마치 자기 안방 같은데 시원한 눈 구들장의 눈이 여기가 바로 지성낙원. 눈밭에 누워있는 사람이 신기했는지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모여드는데요. 눈을 뿌려대는 아이들보다 더욱 즐거운 사람은 역시 경동씨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 문제 없어. 이 추위를 통해서 제 자신이 살아있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중부지방은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찬바람이 매섭던 지난주 늘 한결같은 복장으로 제작진 앞에 나타난 경동씨. 슬리퍼에 반바지 그리고 민소매를 입어야 비로소 그만의 길거리 패션이 완성된다는데 시원함을 넘어 한기가 느껴지는 모습. 그를 향한 시선만큼은 옷차림과 달리 뜨겁기만 하다. 끝까지 내놓고 네. 엄청 추워 보이는데 배에다 반바지에다 슬리퍼에다가 저명 경동씨를 보고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경계도 많이 했다는데 지금은 먼저 인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다고. 아, 나 지금 옷 5개를 입어도 춥구만. 항상 이렇게 다니죠. 옷이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이 패션이야. 이제 동네에선 경동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네. 참 대단해. 이게 정말 신기한 거 아니야 이거. 이 추위에 말이야. 지낸데 어디서 지내다 왔는가 모르는데 하여간에 갑자기 나타나서부터 이 근방에서 하여튼 유명인이 됐어. 하여간. 의외로 평범해 보이는 경동씨의 집. 방에 들어오자마자 그가 꼭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선풍기를 켜고 창문을 여는 것이라는데 헐 나하고 똑같아요. 에? 나도 그려. 1년 내내 이렇게 바람이 솔솔 들어와야 비로소 내 집 같다는 경동씨. 겨울철 난방비 걱정 없는 건 보너스라 하네요. 걱정이 없는 것은 또 있다. 비싼 겨울 점퍼 대신 반팔옷만 있으면 한겨울에도 문제없다고. 다 반팔이네요? 네, 보시다시피 다 반팔입니다. 겨울옷이나 여름옷 따로 구분 없나요? 네, 그런 거 안 키웁니다. 좀 새로운 마음에서 시작할 때는 이런 밝은 계통을 많이 입고 날씨가 좀 흐리고 좀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좀 시커먼 거 뭐 그렇게 입습니다. 1년 내내 반팔옷만 입은 지도 어느덧 12년. 옷장에서 긴 옷이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아이스맨이라 불리게 된 데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는데 회계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고시 공부 중인 경동씨. 낙방의 쓴맛을 보며 공부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됐는데 답답한 마음에 새로운 공부법을 찾다가 결국 지금처럼 옷을 벗게 됐다고. 처음부터 추위를 안 느낀 게 아니라 저도 원래 어릴 때부터 추위가 너무 고통스럽고 밖에 나가기 힘들 정도로 많이 이게 힘들어했었는데 공부를 하다가 정신이 많이 해해지거나 집중이 안 될 때 그 옷을 하나하나씩 얇게 입은 것이 지금 그 강하게 된 그
시작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오직 반팔 차림으로 다녀야만 느낄 수 있는 상쾌함, 바로 이 맛에 푹 빠져버렸다는데, 그런데 버스에 탄 경동씨 앉자마자 창문부터 연다. 감기 걸리지 없어요? 감기 걸리지 않습니다. 본인은 시원하고 좋다지만 사람들은 안쓰럽게 보기도 하는데 경동씨를 향한 시선이 뜨겁다. 겨울에 추울 것 같아서. 선생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특이하게 보거나 그런 시선이 불편하신 적은 없어요? 뭐 지금 처음에 몇 번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무덤덤해지는 것 같습니다. 촬영 내내 단 한 번도 추위를 탄 적이 없는 경동씨. 어떠한 추위도 정말 이겨낼 수 있는지 그와 함께 냉동 창고에 가봤다. 현재 온도 영하 17도,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5도. 자다가 타다 보면은 손발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오래 작업을 못해요. 세기 때문에 자다가 잡지도 못해요. 일반 사람 들어오면은 그 정도로 추워요. 정작 그의 표정은 여유로워 보이는데, 이 정도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 여유로움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제작진과 대결을 펼치기로 했는데, 오늘의 대결 내용 공개! 냉동 창고 안에서 여름철 대표 간식 빙수를 먹는 것. 경동씨와 달리 제작진은 긴 팔을 입은 상태. 누가 더 오래 버틸지? 둘 다 아직은 여유로워 보이는데요. 신기한 대결 장면에 하던 일 멈추고 구경꾼들이 모였다. 제가 15년, 20년 했는데 처음 봐요, 이런 광경은. 헛소리 없이 빙수를 먹는 경동씨와 제작진. 반 정도 드셨는데 괜찮으세요? 네. 완전 바들바들 한계가 찾아온 듯한 제작진. 반이나 먹은 경동씨에 비해 이게 먹은 거 맞아요? 좋아요. 아직도 버텨내는 두 사람에게 한 단계 추가요. 얼음물 대령이요. 조심스레 얼음물에 담가 보는데 닿자마자 제작진 한번. 그러나 얼음물 등장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경동씨. 계곡물에 발 담근 피소객 마냥 여유마저 느껴지는데, 좋아, 아주 좋아. 아유, 괴물이에요, 괴물. 아유, 저렇게 추운 데서. 이렇게 잠바 입고 들어와도 추워 죽겠는데 지금 저희도 잠깐 이렇게 있는데 손 지금 차가워가지고 지금 뻘개지는데 저거는 좀 무모한 짓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동씨. 묵묵히 빙수를 먹고 있는데, 깨끗이 다 먹은 빙수. 제작진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빙수 먹기 성공. 정말 몸엔 이상이 없는 걸까요? 그가 이렇게 추위를 견뎌내는 이유가 궁금한데. 어떻게 추위를 잘 못 느끼셨어요? 추위가 네. 튕겨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수많은 환자들을 보아온 전문가도 당황스럽게 만든 경동씨의 몸. 눈으로 봐서는 도통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몸속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 정밀 검사를 진행해봤다. 적외선 체열 검사 상으로만 본다면 체온이 매우 낮다, 체열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검사 결과 정상적인 체온 36.5도를 유지하는 일반인에 비해 경동씨의 체온은 약 2, 3도 정도 낮게 측정됐는데, 체열이 우선 떨어지기 때문에 바깥에서 오는 전도열, 즉 전도되는 열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덜 민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외래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 뭐 겨울철 운동을 즐기는 동기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반팔 차림만 고집하고 살아온 습관이 몸의 체질까지 바꿔버린 것. 그가 했던 행동들이 이제야 조금이나마 납득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추위를 덜 탄다고 해도 조금은 걱정스러운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다.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명상 중이니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공부에 집중이 안 될 땐 근처 계곡을 찾아 이렇게 명상을 하곤 한다는데, 잠깐의 명상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동씨.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난데없이 돌을 집어들더니 그대로 계곡 얼음을 깨는데요. 아이 설마 시방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죠? 웅성거리며 경동씨 앞에 모인 사람들, 아유 봐요, 누가 좀 말려줘요. 그러나 그
거침없이 옷을 벗는 우리의 경동씨. 아이고 이러다가 이거 진짜 들어가겠네. 이 사람 살려. 어이 진짜로 들어가 버렸다. 내 챙김에 잠수까지. 아이고 이거 정말 추울 것 같은데. 아이고 어떡한데 이거. 너무 시원하네요. 그저 시원하다는 말만. 보기만 해도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다니 지켜보는 사람들도 놀랍고 경동씨가 무사한 것을 보니 그때서야 박수 세례가 쏟아진다.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추워 죽겠는데 어떻게 저걸 들어가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여기 되게 추워요 지금. 보는 사람의 걱정만은 달리 태연해 보이는데 이곳에 오면 얼음물 입수는 필수 코스란다. 아이 뭐 자주 하는 건데 뭐. 아 너무 시원하고요. 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어요. 2016년 새해를 맞아 산을 오르는 경동씨.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 입는다는 하얀 반팔옷으로 갈아입었는데 합격을 다짐하며 매년 올라왔던 산이지만 어느덧 나이도 30 중반.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올해만큼은 더욱 단단히 각오를 다져본다. 2016년 금해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에는 반드시 할 수 있다. 아자, 아들. 아이스맨이 아닌 박경동이란 이름으로 펼쳐질 그의 꿈. 2016년엔 꼭 이루어지길 응원해본다. 돌, 바람, 여자가 많아서 삼다도라 불리는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에는 특이하고 신기한 돌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눈물 흘리는 바위의 비밀, 미스터리 특공대에서 파헤쳐봤습니다. 미스터리한 현상들을 파헤치기 위해 VJ 특공대가 출동한다. 제주도에서 발견된 의문의 돌들. 그중에서도 알 수 없는 현상이 계속되는 돌이 있다는데 신이 만든 장난감? 그런 것 같아요. 최초 공개. 들어는 봤나? 눈물 흘리는 돌. 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야 이거 신기하다. 어떻게 물이 계속 흘러내리지? 정말 미스터리한데요. 보는 이들마다 놀라게 만드는 눈물 흘리는 돌의 비밀을 찾아서 미스터리 특공대 출동! 미스터리한 사건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간다. 이번 주 미스터리 특공대가 향한 곳은 바로 제주도. 이곳에 풀리지 않는 비밀을 품은 것이 있다는데 일단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 제주도는 제일 유명한 것이 돌, 바람, 여자 아니까 그 대신에 돌을 쳐가지고 이거 보면 알거 아니까. 얼마나 신기들이 많은 줄 알았을까? 신기한 돌이 많다? 삼다도라 불릴 만큼 제주도는 어디를 가도 각양각색의 돌을 볼 수 있는데 미스터리한 돌 아시는 분 어디 없어요? 어우 제주도 한림원에 가면 그 미스터리한 돌이 있는데 그걸 안 보면은 제주도에 관광을 왔다고 할 수가 없죠. 세상에서 아마 볼 수 없는 그런 미스터리한 돌들이 참 많을 거예요. 정말 신기하고 깜짝 놀랄걸요? 세계에서 있으려나? 아마 없을걸요? 사람들의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제주 한림읍의 한 공원. 소문대로 특이한 돌들이 가득한데 도대체 미스터리한 돌은 어디 있는 건지. 안녕하세요. 예 누구세요? VJ 특공대에서 나왔습니다. VJ 특공대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나가세요. 예, 나가세요. 이거 안 돼. 여기는 이제 그냥 오시면 안 돼요. 그냥 고무신 신고 가셔야 돼요. 네? 예, 고무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이곳에 왔으니 이곳 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지사. 자, 준비 다 됐습니다. 자, 신발 신었으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 여기는 화산이 폭발했던 자리라 이제 그냥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오시면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고무신을 신고 이제 다녀야 됩니다. 자, 밑에 바닥을 보세요.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평범함을 거부한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특이한 돌들이 가득한데 나무가 돌을 품었는가 하면 돌에서 나무가 자라기도 하고 갖가지 동물 형상을 한 돌까지. 이 중에서도 유난히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돌이 있는데 신비한 돌. 너무 미스터리한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돌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는 바이지 뭐. 미스터리한 바위가 바로 이 돌입니다. 돌이 눈물을 흘린다는 게 믿어지지 않지만 정말
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선명하다. 돌을 모으는 게 취미였던 아저씨가 30여 년 전 제주의 한 바닷가에서 주워온 돌이라는데 물이 고일 것 같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뭐 호수석이로 해가지고 탐색을 해왔는데 그래서 물을 채워놓고 보는데 매일 봐도 이 앞 정면이 항상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 보면은 물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신기한 현상에 더 애지중지하게 됐다고. 내가 7학년 2반인데 이 평생 이거 처음으로 본 돌이요 이게. 신기합니다. 그 원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원리는 돌인데 물어봐야 돼. 예트 공대에서 좀 풀어주십시오. 그럼요,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눈물 흘리는 돌의 비밀을 파헤쳐라. 젖어있는 돌의 표면을 말린 후 위쪽에 물을 받아놓고 밖으로 흘러나오는지 관찰해봤다. 햇빛과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을 실내로 옮겨 지켜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돌 표면이 점차 젖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에서 끓는 거 아니야? 돌이 현무암인데 현무암은 원래 좀 물이 스며드는 게 아닌가요? 누가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건 아닐까 궁금하긴 해요. 갖가지 가설이 제기됐는데 가장 먼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인조 현무암 공장을 찾았다. 지금 만드는 도라르방도 지금 이미테이션입니다. 이게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진짜 같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이 자연석이고요. 요거는 인조석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 속을 깨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커팅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자연석과 인조석을 차이점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연석과 인조석 모두 겉표면에서 쉽게 구멍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처럼 내부에도 구멍이 있다면 물이 흐를 수 있는 건 아닐까? 보면은 모공이 다 있죠. 이렇게 모공이 다 있어요. 이렇게 자른 면이 이렇게 잘라진 건데 다 있죠. 요거는 인조석이에요. 예, 모공은 겉모양은 똑같게 보이지만 양면은 다 커팅한 면은 다 이렇게 매끈합니다. 이거 자갈이 다 보이죠. 요게 확연히 다른 자연석과 인조석. 인조석은 그 안에가 꽉 막히기 때문에 물을 스며들거나 새 나오질 못합니다. 그 보셨던 그 돌은 자연석이에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현무암이 아닌 자연 현무암으로 밝혀졌는데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본 제작진. 맨눈으로 지켜보니 물웅덩이가 있는 곳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곳까지 이끼가 자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 이끼가 물을 바깥으로 끌어당기면서 흘러나오는 건 아닌지 궁금한데 이끼의 특성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국립생태원을 찾았다. 물이끼라고 알려져 있는 식물은 그 식물 무게의 약 300배까지 물을 빨아들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이끼의 힘으로 물이 흘러나왔던 것일까? 이끼가 전체적으로 표면을 덮고 있지 않습니다. 군데군데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이끼에 의해서 물이 흘러넘쳤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돌의 어떤 성질에 의해서 물이 넘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추적하면 할수록 궁금해지는 돌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이번에는 이 돌에만 특별한 성질이 있어 물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건 아닌지 알아봤는데 지금 이 암석의 경우에는요. 제주도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때 흘러나온 용암이 주상절리를 구성하게 된 암석이었고요. 이 돌이 주상절리란 말씀? 주상절리라고 하면 제주의 해안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기둥인데 이 돌이 그 주상절리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것. 주상절리를 형성하면서 용암이 굳어질 때에 이제 요 두 개의 면으로만 이제 전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발달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공질인 상태가 더 많이 있어서 물이 위에 물을 넣었을 때에 물이 이 전면만을 통해서 스며 나오는 그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한쪽 면으로만 스며 나오는 이유가 그 면에만 작은 구멍이 많이 있다는 얘긴데 전자 투영 장치를 이용해서 확인을 한다면 우리가 눈으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엑스레이 촬영으로 돌 내부 상태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도전해보는데 제가 병원 생활을 한 19년 정도 하면서 돌을 엑스레이 찍으러 오신 분은 아마 처음이신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처음이에요.
엑스레이 촬영으로 돌의 속까지 훤히 볼 수 있을까 기대해 보는데 아, 이게 워낙 딱딱한 물질이어가지고 엑스레이 상에는 보기가 힘들어요. 딱딱한 돌이어가지고 작은 것도 아니고 큰 돌이어가지고요. 이 엑스레이 자체가 침투를 못해요. 의료 장비로는 안 나오고요. 아마 공업용 쪽으로 공업용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쪽으로 가야만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제주도는 없고요. 저 검사하시려면 아마 육지로 나가셔야 될 겁니다. 끝까지 간다. 포기란 없는 미스터리 특공대. 돌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그 속을 들여다보기 위해 부산의 비파괴 검사소를 찾았는데 자연 현무암이기 때문에 제주시청의 허가를 받아가며 공수해온 돌. 초음파 검사 되겠어? 일단은 암석이라서 일단은 초음파가 통할지는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초음파 검사로 해보려고 그러고요. 첫 번째로 전통적인 초음파 검사를 하고 안 되면은 최첨단 초음파 검사로 두 번째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파괴 검사 중 가장 먼저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데 물이 스며 나오는 면에 균열이 있다면 눈물을 흘리는 비밀이 밝혀지는 셈. 과연 돌 내부 상태를 볼 수 있을까? 초음파 침투가 좀 미약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하기는 좀 애로점이 많습니다. 높이 50cm, 54kg 무게의 큰 돌이니만큼 검사가 쉽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남은 특수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기로 했다. 방사능을 투과시켜 돌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단다.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돌의 비밀을 밝혀내리라. 물이 흘러내리는 부분 쪽에 크랙이라든지 그다음에 큰 기공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이 현재 그 엑스레이 필름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돌 내부에는 이상이 전혀 없다는 얘기. 이게 만약에 돌 안에 구멍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검게 결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공간이라든지 크랙이라든지 구멍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파괴 검사하는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지금 비파괴 검사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정밀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그 돌을 그 파괴해서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오가며 추적했지만 결국 돌의 비밀은 미스터리로 남고야 말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돌. 이 눈물이 계속되는 한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주는 돌로 주인장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돌로 남게 된 미스터리 돌.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는데 괜찮으세요? 자연이 내게 이제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하면서 영원히 소장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눈물 흘리는 돌의 비밀을 밝혀내지 못한 미스터리 특공대. 하지만 그 원인이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한 보는 이들은 더 큰 즐거움을 얻는 게 아닐까. 반짝반짝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조명. 특히 긴 겨울밤에 그 매력이 더욱더 빛난다고 하는데요. 1500도의 온도에서 유리 조명을 만드는 사람들부터 도심 속 환상적인 조명 명소들까지 VJ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은은하게 때로는 화려하게 한겨울밤에 황홀경 빛이 쏟아진다. 너무 예쁘고 이렇게 많은 조명 보니까 신기해요. 어두운 밤을 아름답게 수놓은 빛의 향연. 볼수록 빠져드는 조명의 세계 속으로 출발합니다. 긴 겨울밤, 어두워질수록 더욱 매력을 발하는 조명. 도심 속 조명 명소에는 밤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반짝반짝해서 예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형형색색 화려한 조명과 함께하니 더욱 빛이 납니다. 이 수많은 별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겨울이 더욱 따뜻하고 푸근한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한강 위에도 예쁜 조명으로 물들었는데요. 시시각각 색깔이 변하는 무지개 조명을 볼 수 있는 이곳. 낭만적인 야경 명소로 요즘 뜨는 곳이랍니다. 특히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제격이죠. 야경 보러 왔어요. 여기가 떠오르는 야경 명소라 그래가지고 찾아봤어요. 이렇게 건물 전체가 조명으로 돼 있는 건 처음 봐왔고요. 되게 신기하고 한강을 더 이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마치 빛이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네요.
낮보다 밤이 아름답다. 도시 한복판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야경 명소 동대문입니다. 이곳은 한겨울에도 활짝 핀 장미를 볼 수 있는데요. 너무 이뻐요. 누가 꺼지게요.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렇게 많은 장미를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 둘, 비록 LED 장미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에 향기까지 나는 것 같네요. 하얀색이라서 겨울 색깔하고 너무 잘 맞고 기분 너무 맑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빛 축제가 많은 겨울이면 더욱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축제의 주인공 조명 등을 만드는 공장인데요.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유리공예 조명공예 마지막 공장이에요. 유리를 녹이는 용광로의 온도는 무려 1,500도. 공장 내부의 체감 온도는 50도가 훌쩍 넘는데요. 작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용광로에 불이 꺼질 때까지 고온을 견뎌야 하는 작업자들. 1,400도래. 유리가 이게요 1,300도가 안 되면요 유리가 안 녹아요. 유리물을 녹이고 입으로 불어주는 것까지 위험천만한 작업들. 수십 년 경력의 전문가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세게 불면은 터져버리고 그리고 좀 약하게 불면 또 안 들어가 버리고 많이 애매하죠 어떻게 보면. 유리 조명 등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모양을 잡아주는 이 금형. 금형을 달구는 데에만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조명하고 어느 정도 열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유리물이 식어도 들어가서 한 700도만 되거든요.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조명등 공장. 이번에는 실내 인테리어로 많이 쓰이는 대형 조명등 작업인데요. 1,500도의 유리물을 금형에 넣고 힘껏 불어줍니다.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금형에서 빠져나온 뜨거운 조명등. 잘 빠진 자태 감상할 겨를도 없이 옮겨지는데요. 유리가 식기 전에 작업이 이뤄져야 하기에 직원들의 손이 바쁩니다. 그냥 식히면 깨지니까 유리하고 열을 맞춰서 식히는 거예요. 500도의 가마에서 2시간 이상 열 처리를 하며 천천히 식혀줍니다. 고된 작업이지만 완성된 조명 등을 보면 뿌듯하다는데요. 빛나는 조명보다 이들의 땀방울이 더 빛이 나네요. 없네. 제가 마지막 세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살아남으려면은 끊임없이 기술 개발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완성된 조명을 보기 위해 찾아간 곳 조명 조립 공장인데요. 공장 곳곳에 설치된 특이한 조명들. 요즘은 개성있고 감각적인 모양의 조명이 인기라고 하네요. 조명 제조업체고요. 한 50여 가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바쁘게 작업 중인 직원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홍일점. 남자 못지않게 조명을 만드는 손길이 거침이 없는데요. 나사를 몇 번 조이는가 했는데 어느새 LED 조명 완성. 굉장히 간단하고 만들기도 쉬워요. 근데 또 달기도 굉장히 편하고 쉬워서 굳이 남편 손 안 빌리고 아줌마들도 집에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조명 등과 부속품 그리고 전선을 연결해주면 하나의 완성된 조명이 태어납니다. 인테리어 품목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으로 합니다. 요즘은 독특한 디자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보다는 수작업으로 소량 생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조명이 인기라고 합니다. 이 유리 제품은 특히 중국에서 다 수입을 많이 해오는데 저희는 다 국내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장 내부의 실험실. 이곳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신기한 조명이 있는데요. 알록달록 색이 변하는 조명이 그 주인공. 얼핏 봐서는 일반 LED 조명 등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뭘 하시는 걸까요? 그 전구 조절하는 거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핸드폰은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색을 고를 수 있는 스마트 조명. 손가락 하나로 어떤 색이든지 원하는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음악을 선택을 이렇게 하면요. 반응에 따라서 저렇게 움직이는 거죠, 음악 소리에.
음파의 반응에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은 물론 음악 소리에 맞춰 색도 변하는데요. 최첨단 시대에 발맞춰 조명도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기능이 숨겨져 있는데요. 휴대전화 카메라에 감지된 색이 전구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각자 원하는 색이 다르다 보니 그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개발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감지되는 색을 전구가 그 색을 받아가지고 그 색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LED 조명과 현대 기술이 만나 더욱 똑똑해지고 화려해지는 조명. 대세가 좀 스마트한 조명이 좀 더 잘 나가지 않을까 추세가요. 그 개발도 아마 그런 쪽에 더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국의 모든 조명의 종류를 볼 수 있는 이곳. 200개의 가게들이 모여있는 을지로 조명상가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발길도 멈추게 하는 조명의 마법. 여기 지나가는데 조명 되게 이쁜 게 많아가지고 잠깐 구경하고 있었어요. 집에 하나 가지고 가고 싶어요. 어떤 조명이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건지 직접 들어가 보는데요. 단순히 둥글고 길쭉하던 조명은 잊어라. 조명과 디자인이 만나 하나의 작품이 됐습니다. 조명이라고 해서 불만 밝히는 시대는 지났죠. 집안 분위기까지 확 변신시켜주는 조명. 특히 새해가 되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새해니까 새 기분도 내고 인테리어도 바꾸는데 조명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해 맞이해서 기분 한번 내보려고 나와봤어요. 큰돈 들이지 않고도 집안 분위기를 바꿔볼 수 있는 조명. 환한 조명을 보고 있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일 것 같네요. 사람들이 조명이라면 또 겨울이 많이 찼고요. 빛축제도 많이 열리는 계절이고 겨울은 뭔가 빛이 특별한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곳 경기도의 한 빛축제 현장. 특별한 빛을 찾아온 사람들로 축제 현장은 북적이는데요. 불빛 축제 보러 왔어요. 불빛이 너무 이쁘다 그래서 조명 보러 갈게요. 여유롭게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과 달리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등장. 이리저리 조명을 살펴보는데요. 바로 이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새해잖아요. 지금 조명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1번 구역 불 좀 켜주겠습니까? 터널 불 확인은 바랍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점검을 끝내려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여기 전구가 나갔네요. 불이 나간 것 같은데 빨리빨리 수리를 해야죠 지금. 전기선이 끊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전구. 일찍 해가 지는 겨울이라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전문가답게 빠른 손놀림으로 불이 나간 전구를 완벽하게 수리. 확인까지 해주면 조명 점검 완료. 바로바로 연결을 해줘야만이 저녁에 아름답고 손님들이 왔을 때 보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어느새 날은 어두워지고 갑자기 무리지어 어딘가로 이동하는 직원들. 축제를 시작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건데요. 여기가 스위치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위치에서 한 번에 켜려고 지금 와 있습니다. 전등 5초 전입니다. 1000만 개의 불빛이 만드는 환상적인 빛의 향연. 어느새 어둠은 사라지고 넓은 축제장을 아름답게 수놓은 알록달록한 조명들. 동화 속 꿈의 나라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와,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완전히 좋아요. 동화 속에 온 것 같아요. 조명으로 만들어진 환상의 세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니 더욱더 행복해 보입니다. 올해에도 저희 가족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살 더 먹는 건 억울한데요. 여기 와서 예쁜 조명 보니까 뭐 나이가 싹 잊어져 버렸어요.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조명. 새해에는 환한 조명처럼 밝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결심 벌써 흐트러진 분들 많으시죠? 단계별로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룰 때마다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VJ 특공대 다음 주에 더 활기찬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16년에는 가자! 화이팅!